11.16MHz AKNU FM. 쓸데없는 미련으로 인해 바보 같은 추억 하나 남아있지 않게 도와드리는 따뜻한 방송. 못 본 척하고 지나치기 힘든 감동 있는 라이브. What is your happening? 당신의 해프닝을 들려주세요. 여기는 악뮤 라이브 DJ 수연 그리고 DJ 천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악뮤입니다. 저희가 컴백도 이렇게 했고 활동을 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이번에는 새로운 컨텐츠로 유튜브 라이브를 저희가 아마 거의 최초로 악뮤 채널에서 악뮤 라이브 해보는 것 같아요. 유튜브로는 처음 이렇게 라이브를 그죠. 하게 됐네요. 하게 되는 건데 요즘엔 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서 전 개인적으로 이것도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댓글이 지금 완전 실시간으로 다 보이거든요. 막 악뮤다. 안녕, 헬로. 일단 외국 분들이 많이 굉장히 계세요. 많으세요. Hello. 오빠. Hello, our international fans. Welcome.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해프닝 낸 지 얼마 됐죠, 우리? 일주일? 2주일? 2주일? 한 10일? 왜 잘 모르지? 한 아니, 10일 정도? 사실 저희는 준비를 거의 지금 한 달째 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컨텐츠 맞아요. 찍고 그런 것들이 거의 한 달 정도 맞아요. 된 상태여서 저희 체감으로는 지금 활동을 한 달째 하고 있는 것 한 달째 같아요.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나온 지는 지금 한 10일 정도 됐죠.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리 해프닝 내고 어떤 해프닝들이 있었는지 조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도 저희가 음악 방송을 맞아요. 하고 나서 먹방송하고 불이 바로 났죠, 왔죠. 맞아요. 카레 하나 먹고 지금 TMI를? 코코이 지방 먹고 이신으로 네. 해가지고 소세지랑 가라게 지금 추가해가지고 배가 너무 불러요. 네, 다 같이 먹고 왔습니다. 그리고 해프닝 나오고 여기저기서 노래 좋다는 반응도 많이 듣고 있어서 굉장히 뿌듯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컴백 이후에 정말 저희에게도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브 소개를 하는 것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라이브 오프닝도 그렇고 여기 보이는 세트도 그렇고 이 마이크도 그렇고 보니까 약간 오늘 어떤 컨셉이신지 아시겠죠? 라디오 컨셉으로 이렇게 호로록 딱딱 해보려고 하는데 이별 해프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오늘 이 라이브에서 이야기할 해프닝에 대해 저희가 공식 SNS를 통해서 사전에 모집했죠. 사연을 모집을 했었어요. 맞아요. 바로 What's Your Happening이라는 사랑이 끝난 후 상처만 남은 이별 해프닝이라는 주제로 사연을 모집했었는데요. 맞아요. 날씨도 막 비가 오고 급격히 쌀쌀해져서 그런지 정말 많은 팬분들이 이별 해프닝에 대한 사연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맞아요. 지난 9일 동안 사실 9일밖에 안 된 시간인데도 사연 업무를 무려 300개가 넘는 사연이 접수가 됐다고 해요. 그렇게 우리나라에 사연이 많으신 분들이 많네요. 아니 게다가 이거는 사실 막 좋은 소식을 갖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이별 해프닝인데도 9일 동안 300개가 넘는 사연이 도착했을 정도면 얼마나 많은 아픈 이별들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약간 마음이 좀 그렇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가 해프닝에 담고자 했던 이별 후 소진된 감정에 대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또 반응을 보내주신 것 같아서 저희는 되게 기쁘기도 했고 네, 정말 감사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어떤 해프닝들이 어떤 여러분들의 해프닝이 기다리고 있을지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볼게요. 사연이 조금 이제 길어요. 긴 만큼 제가 살짝 이렇게 오기 전에 대본을 보고 왔는데 조금 충격적인 그런 사연들이 좀 있습니다. 사연들이 범상치가 않아요. 너무 슬퍼서 눈물 날 뻔했어. 자, 일단은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익명의 닉네임으로 보내주셨어요. 2년간의 연애를 이어오던 저와 제 전 남자친구는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서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됐어요. 장거리 연애에 대한 불안함은 결국 현실이 되었고 함께 있을 때와 달리 너무나 무심하고 멀게만 느껴지는 상대방의 모습에 지쳐 결국 제가 먼저 이별을 고했습니다. 상대는 기다렸다는 듯 내가 너한테 집중할 자신이 없어 미안해 라고 말하더라고요. 공허하고 허탈한 마음이 꽤 오랜 기간 이별의 후유증을 견뎌야 했고
이후 약 1년 지나고 마음의 정리가 다 되어 갈 때쯤 제 친구에게 그 사람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누구야.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전 남친 얘기하는 거겠죠? 그 사람이 내가 좋대. 어떻게 해야 될까? 너가 싫다면 안 만날게. 잠깐만, 감정을 좀 가라앉힐게요. 네.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마음의 정리가 다 됐다고 해서 제 친구와 제 전 남친이 서로 좋아한다는 사실이 괜찮을 수는 없더라고요. 결국 그들은 현재 연애를 하고 있고 저는 SNS로 그들의 연애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간 인연 때문에 속상해하는 제 모습이 참 비참하게만 느껴지네요. 그때 우리의 사랑도 해피 엔딩이 아닌 그저 해프닝이었나 봐요. 아니 이거는 해프닝 수준이 아니죠. 이거는 좀 한마디 좀 해주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물론 참 예.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네. 굉장히 뭔가 꺼림직하죠. 이제 깨름직하죠. 나랑 누군가가 만나고 있는데 그 누군가가 내 친구랑 만나는 모습을 어떻게 봐요? 못 보지. 절대 못 보죠. 생각만 해도 생각만 해도 너무 네. 최악이에요, 최악. 게다가 친한 친구였으면 그 관계가 더 이후에 악화되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되게 최악이라고 할 수 있긴 있는데 네.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관계들이 네. 형성이 안 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법은 없죠. 네. 그렇지만 상도가 있죠. 상도는 있죠. 상도가 있는 거죠. 약간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 친구랑 내 전 남자친구랑 만나요. 그러면 그 친구랑 계속 친구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마음의 결단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나는 이 관계를 저라면은 네. 끊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나한테 집중을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왜냐면 이미 그 둘은 이미 저에 대한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남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가 그걸 붙잡고 있는 거는 그거는 좀 굳이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 들고. 이분이 그 사람이 내가 좋대. 어떻게 해야 할까? 네가 싫다면 안 만날게. 전 진짜 이거 친구 진짜 최악. 뭐 어쩌라는 거야. 만약에 내가 어떻게 이거는 그럼 조금 아닌 만나지 것 마. 같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해? 왜냐면 여기다가 나 싫어 안 만나라고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어떻게 말해요? 속 좁은 사람 되고 괜히 1년 전에 헤어졌는데 그거는 좀 그냥 할 거면은 조용조용히 뭐 그래. 안 들키게 한 게 낫지 그래. 않았을까. 차라리 진짜 극 비밀 연애를 했었던가. 어떻게 그거를 그거는 여기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다들 선 넘었다. 네. 실화라는 게 슬프다. 그니까요. 이렇게 하고 있네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 여기 이제 장거리 연애였다가 이제 장거리 연애로 너무 무심하고 멀게 느껴져서 이제 헤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장거리 연애는 크게 이 사연의 문제점은 아닌 것 같죠? 네, 아닌 것 같아요. 뭐 장거리여도 잘하는 사람은 되게 그럼요. 잘하고. 장거리여도 잘 만나는 분들은 서로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이렇게 잘 만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이거는 뭐 이렇게 될 일이었다고 생각을 아예 하시고 네. 좀 더 본인을 가꾸는 데 집중하고 좀 네. 더 주위에 좋은 사람들에게 집중을 하면 맞아요. 이런 것들은 정말 해프닝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맞아요.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냥 젊을 때 좀 좋지 않지만 어떤 해프닝이었다 하고 그냥 잘 잊으시고 본인을 가꾸시는데 좀 이렇게 전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댓글에는 뭐 손절해라 뭐 지금 뭐 난리 난리가 났어요. 났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와 다 완전 같은 입장이라고. 장거리가 결정적인 이유는 아닌 것 같다. 네. 네, 한 명 걸렀다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들 하시네요. 좋은 마무리라고 해요. 뭐 여러 사람의 입장이 있는 거니까 그럼요.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 맞아요. 거기에서 본인한테 맞는 의견을 이제 딱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아무튼 힘내세요. 아무튼 힘내세요. 두 번째 사연으로 또 가볼까요? 여둥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대학교 CC에 본가까지 우연히 겹쳤고
생일까지 똑같았던 저희는 20살 대학 입학식 날 서로에게 첫눈에 반했고 서로에게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둘밖에 안 보였어요. 오래 떨어져 봐야 하루 정도 못 보는 것이었을 정도로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함께였거든요. 하지만 그게 저희 문제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왜? 상대방이 좋아서 항상 붙어 있었지만 점점 개인적인 시간이 없어지고 있었죠. 다른 사람한테도 나 자신이 아닌 누군가의 애인으로 정체성이 자리 잡히기 시작했고 그 사이에서 저희 둘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물론 떨어져 있어 보자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기도 해봤지만 그렇게 됐을 때가 사귄 지 2년쯤 되는 시기였고 이미 서로가 옆에 있어야만 익숙했기에 떨어져 있을 때 집착과 같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집착을 하게 되셨구나. 의견이 다를 때마다 대화로 풀던 저희는 처음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게 됐고 그 반복에 지쳐 3년 만에 그 관계를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었는데 좀 더 이해해 볼 거리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때는 서로 좋아한다는 감정만으로는 사귈 수 없다. 이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둘 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처음 느꼈기 때문에 잘 보듬지 못하고 어리고 서투르게 행동했던 것 같다고 생각해요. 연락을 완전히 끊은 지 1년 가까이 돼가는데 그 친구 잘 지내고 있겠죠. 이 마지막의 뉘앙스는 뭘까요? 그림도 아니고 미련은 그냥 아니겠죠? 미련도 아니고 그냥 추억? 그냥 그냥 뭘까? 그냥 한번 이렇게 말해본 것 같아요. 제 그 생각에 친구는 딱 그 정도가 아닐까. 아리온 약간 그냥, 이런 느낌. 그 친구는 잘 있나? 약간 이 정도? 일단 이 사연의 가장 메인의 요점은 너무 사랑해서 너무 붙어 있어서 서로 너무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고 모든 걸 다 공유하고 네. 애인을 나처럼 내가 애인처럼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네. 거죠. 근데 진짜 서로 좋아하는 감정만으로는 네. 사귈 수 없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하는 감정만으로는 사귈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좋아하는 감정만으로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옛날에는 생각을 했는데 점점 그게 되게 동화 같은 말이구나라는 게 그런 걸 이해하기 시작했고 일단은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이분이 항해 앨범을 되게 감명 깊게 들으셨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일단은 여기 집착에 대한 말도 나오고 네네. 애인이 내가 되고 내가 애인이 되고 그 말은 내가 했어요. 네, 좀 멋있었어? 여기 있어요. 그래 있어? 예. 아니 정신 차려요? 없었어. 있어요. 여기 있어? 오케이. 네. 나 자신이 아닌 누군가의 애인으로 정체성이 자리 어. 잡히기 시작했다잖아요. 알았어. 네. 알았어. 그 익숙했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를 위한다는 말들이 나를 위한 말들이었던 거죠, 사실은. 그런 것들을 저도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항해에 그게 담겨져 있고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나온 게 더 사랑해 줄 걸이라는 노래도 있었고 더 사랑해 줄 걸. 네, 좀 잘못 불렀죠. 조금 아저씨 같긴 했는데 네. 그건 괜찮았어요. 그래서 항해 들으면서 정말 본인의 이야기처럼 들었겠다. 그게 위로가 됐었으면 참 다행이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건강한 연애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연애도 많은 종류가 있지만 건강한 연애라는 게 제일 베스트잖아요. 근데 건강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더 먼저 있어야 되는 건 건강한 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의 시간들을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그만큼 나한테도 투자하는 시간이 있어야 서로의 이런 공감들, 서로의 뭔가 취미나 아니면 시간들이 좀 확보가 되어야 서로에게 집착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돼요. 어디 누가 콧방귀를 끼셨 펑들 이렇게 별론가 봐 멘트가.
그랬나? 네. 하여튼 그렇거든요. 어린 게 그래가지고- 뭘 안다고. 그러니까 에이, 조그만 게 무슨 저렇게 말을 거창하게 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랬나 봐.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100%를 주고 싶은 마음도 이해하지만 뭐 그런 시기도 분명히 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천천히 다시 제자리를 찾아서 거기서 서로한테 좋은 영향만 주는 게 그게 좀 건강한 연애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처음부터 사랑하는 방법을 그쵸, 모르죠. 제대로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또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거고, 그럼요. 그 다음은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그치만 근데 저는 진짜 너무 이해해요. 왜냐면 저도 알잖아요. 금사빠인 거. 예. 금사빠 저는 이제 별명이 있어요.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에서 금사빠 그리고 혹은 성냥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불을 이제 싹 붙이면 화르르 했다가 화르르 그냥 했어요. 화르르 해가지고 막 어머 세상에 이렇게 됐다가 갑자기 잠깐만 그럼 이제 뭐 장작 좀 갖고 와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꺼져 있어. 알죠. 까맣게 알죠. 까맣게 이러고 있어요. 응? 무슨 일이 있었죠? 이렇게 되거든요. 거의 저는. 진짜 퐁당퐁당이잖아요. 거의 저는 뭐, 네, 퐁당. 하루는 잠 못 자고, 하루는 푹 자고, 하루는 잠 못 자고, 하루는 푹 자고. 네, 그런 느낌. 거의 그- 어떻게 설레서 잠을 잘 수 없어. 근데 다음 날에 진짜 꿀잠 자고, 그럼 다음 날에 다시 또 잠을 잘 수 없어.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어서 저도 만약 진짜 연애를 하게 된다면 진짜 이렇게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자, 막 날 가주세요. 나의 재산을 다 가주세요. 그렇게? 나의 통장을 다 털어가세요. 위험하네. 약간 덕질하듯이 네. 좀 그럴 것 같아서 저 좀 위험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통장이 지금 안 가지고 있죠? 다행히도. 다행히 지금 그래서 아빠한테 지금 저는 다행이다. 관리를 넘겼거든요. 네. 제가 갖고 있으면 큰일 날까봐 막 누구한테 줄까봐. 그래서 저는 좀 용돈 받고 있죠. 안심입니다. 안심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뭐 우리 댓글로도 좀 반응을 좀 볼까요? 다들 웃으시는 것밖에 없네요. 네. 하하하하. 네. 세상의 중심이 나까진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아니면 자신을 정의할 수 없는 나는 갑자기 올라가 버렸어. 나는 읽을 땐 쓰지 마. 네, 다시 읽어드릴게요. 세상의 중심이 나까진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아니면 자신을 정의할 수 없는 나는 본인의 시간과 정신만 갉아먹게 된다고. 좋은 말이네. 그러니까 나의 중심이 나를 정의할 때 그 사람이 네.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린다면 아하. 그건 정신을 갉아먹는다는 이분 말이죠. 해보셨네. 그러니까 예, 해보셨어요. 닉네임이 똥쟁이에요. 해보셨나? 잘 모르겠다. 해보셨으면 똥쟁이님이 저런 남겨주신 명언이거든요. 닉네임이 저렇게 야. 나오기 쉽지 않은데. 네네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네. 자, 세 번째 사연. 뭐 BGM 넣어드려요? 네, 넣어주세요. 어떤 거 넣어주실 거예요? 아니, 빼주세요. 네. 자, 현호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3년 전 일기장 콘서트에 사연을 보내 당첨되어 악뮤분들이 사연을 읽어주고 스토커라는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사연 읽고 노래 잠깐 불러주는 코너 있었잖아요. 한번 불러주세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될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라고 불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보냈던 사연은 교회 누나를 짝사랑하여 고백을 했지만 실패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악뮤분들께서 제게 노래를 불러주셔서 힘이 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잠깐만요. 교회 누나 짝사랑해서 고백을 했는데 실패했다는 내용에 우리가 스토커를 불러줬어? 와 진짜 거의 뭐 인성이 기억난다. 나 기억난다. 기억나? 그때 어떻게 된 거예요 인성이? 와 네, 그래도 봐봐요. 그때 힘이 많이 나셨대요. 힘이 나셨어요. 네. 어떤 차원에서 힘을 받으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저희가 어떤 교류 이제 컨택점이 딱 생겼다는 거. 네. 일단 그 철없었던 저희의 날들에 일단 죄송하고요. 자, 다시 사연 읽어드릴게요. 저는 첫 고백에 실패했지만 그 이후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누나에게 다시 용기 있게 제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4개월 뒤
누나한테 고백을 받아 어? 예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뭐야. 1년 7개월의 시간 이후 저는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와, 아. 거의 뭐 드라마 한 편 후루룩 딱딱이네요. 제 여자친구는 너무나 고맙게도 저를 기다려주겠다 하여 별탈 없이 연애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제가 군대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나 친구,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면 걱정하실 것 같아 그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아, 그 누구보다 공감하는 지금 표정을. 아, 울지 말고. 잠시만요. 하지만 힘든 걸 혼자 참다 보니 오히려 큰 스트레스가 쌓여 우울증 직전의 상황까지 오고 말았고 정비 시간이 되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런 상황을 많이 힘들어했고 그 시기 힘들고 우울하던 저를 이야기할 수 없는 제 상황에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자친구마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저는 외박을 나가 여자친구를 만나서 읽어주시죠. 나는 더 이상 좋아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미안해. 라고 거짓말을 하며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2년 5개월의 연애가 끝이 나고 말았죠. 하지만 그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여자친구가 옆에 있었던 것만으로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그리고 나의 힘들었던 시간을 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바보 같았고 되돌리고 싶은 저에게 가장 이별 후 가슴 아픈 사랑의 해프닝이었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저에게 포기하지 않고 표현할 수 있게 힘을 주신 악뮤분들께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진짜 마음이 아프다. 아, 이건 난 감정이입이 됐어. 왜냐면 진짜? 더구나 한 번 첫 고백에 실패를 했을 때 우리에게 스토커라는 그 놀림 아닌 그 약간 위로를 받고 네. 집에 돌아가셔서 한 번 더 이런 노력을 하셨는데 4개월 뒤에 누나한테 고백을 받았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죠. 미라클이죠. 네, 이거는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노래 불러줘서 된 거야, 이거는. 아, 그래? 일단은 실패를 한 번 하셨는데 전과 후로 나뉘는 거잖아요. 어허. 우리가 노래를 불러주니까 이게 효력이 4개월 후에 나타난 거지. 그 누나가 고백을 하셨어요. 그리고 잘 됐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다. 그런데 네, 이런저런 일들 끝에 2년 5개월의 연애가 끝이 났다고. 이거야말로 약간 좀 정말 좋아하는데 헤어진 거네요. 네네. 가장 가슴 아픈 사연인 것 같아요. 근데 참 좀 그런 거잖아요.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기를 본인이 보내고 있는데 여자친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짐을 서로 이제 나눠주고 싶지 않아서 결국에는 차라리 내 옆에 없는 게 그 사람이 더 행복하겠다라고 판단해서 그 여자친구와 이제 헤어진 거잖아요. 거짓말하면서. 네. 근데 사실 그 여자친구 입장에서 진짜 엄청 상처를 받았을 상처를 거예요. 받았겠지. 그냥 여자친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군대 가더니 연락도 뜸해지고 그러더니 마음이 식어서 갑자기 휴가에 나와가지고 나도 이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헤어지자.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네. 아주 그냥 정내미가 떨어졌을 거예요. 사실 여자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잔인한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갑자기. 맞아요. 너무 잔인하죠. 어제까지 막 잘 놀다가 갑자기 오늘 돼가지고 나 너 그냥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냥 헤어지자. 이러고 맞아. 그렇게 이거는 진짜 이건 죽이는 거죠. 이거는 100에 한 3개 뭐 적셨죠. 이거는 그 이유도 사실 좀 궁금하긴 해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하긴 한데 지금 약간 끝까지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냥 그 상태인 것 같아요. 헤어져 맞아요. 있는. 지금 그리고 남자는 후회하고 있는 것 같죠. 지금 네. 후회하고 있는 것 혹시 전 여자친구분이 악뮤를 좋아하셨나? 그게 왜 중요하지? 혹시 이 이걸 사연을 보고 계신가? 우리 그러게 현우님의 지금 전 여자친구분도 네, 이건 좀 개인적인 욕심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저도요, 사실. 왜냐면은 서로 아직 좋아하는데 헤어진 거니까 저는 조금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연을 봤을 때 지금이라도 다 얘기하면 이 상황은 사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라면
상처 받았지만 그만큼 더 잘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게 얼마나 말하기 힘든 건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사랑한다면? 먹먹해지네. 이거는 약간 정말 이입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또 군대 안에서 힘든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뭐 네. 부대 안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또 밖에서는 모르는 힘드는 일들이 또 많이 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 또 댓글도 엄청 하면서 공감해 주시고 있어요. 막 다 슬프다, 뭐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는 말도 있고. 맞아요. 네. 사실 진짜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짐을 나눠지는 것보다 네. 이렇게 일방적으로 헤어지는 게 더 큰 짐일 거예요. 사실 더 큰 상처였을 아무튼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응원해주고 계세요. 음. 지금 1,800분이 보시고 계시는데 다들 힘내시라고도 맞아요. 하시고 다시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도 하시고 저희를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서로 이렇게 북돋아주고 좀 공감하고 있다는 것에 좀 더 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죠. 맞아요. 나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것들은 또 잘 결정하셔서 마무리 잘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전 돌아갈 거면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시는 게 그 여자분을 위한 거. 이거 끝나자마자. 이거 끝나자마자. 아니 지금 이거 나가세요. 강요 아니에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너라면 잘 됐으면 그랬겠다. 좋겠어. 만약 나였으면은 지금 당장 이 얘기 듣자마자 끄고 전화하든 찾아가든 했을 것 쉽지 같아요. 않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아요. 그치만 할 건데 지연될수록 그거는 여자를 더 괴롭게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 이 해프닝 사연 3개를 다 읽어봤는데 뭐 어땠어요? 우리도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많이 안 얘기해봤잖아요. 이런 뭐 네. 연애, 이별 이런 얘기는. 안 해봤죠. 뭐 우리끼리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한 명 있어가지고 이렇게 각자 그죠, 이야기하는 그죠. 느낌? 서로 얘기한 건 아니니까. 그래도 뭐 생각이 그렇게 다르진 않은 것 같네요. 네, 둘 다. 다들. 네. 아무튼 해프닝이라는 키워드에서 이렇게 좀 다양한 경험들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게 새삼 다시 이제 가슴이 좀 아리기도 했고 맞아요. 이별에 대한 상처나 두려움이나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노래 저는 이제 정말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많이 정말 아쉽네요. 그 300분들의 사연을 다 읽어볼 수 없다는 게 아쉽고. 맞아요. 저희가 이제 또 이렇게 사연 읽어드리면서 많은 분들과 같은 생각이구나 공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벌써 6시 59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8시 시작했거든요. 8시래. 시간을 거스르는지 안 해. 6시부터 시작했거든요. 1시간 지난 거예요, 벌써. 6시 반에 시작했어요. 6시 반에 시작했구나. 30분이 지난 거예요. 벌써 그래서 우리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좀 아쉽네요. 뭔가 이런 라이브가 저희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처음 찾아뵙는 건데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저도 좋았어요. 뭐 예전에 막 이런저런 라이브 컨텐츠로 이렇게 많이 찾아뵙다가 요즘에 최근엔 많이 못했거든요. 맞아요. 예전에는 진짜 저희가 라디오 컨셉으로 해가지고 그 막 여러 가지 하고 지금도 레전드 짤이라고 뭐 이렇게 난 못 돌아다니는데 보겠어. 난 가끔씩 보는데 네. 좀 과하긴 했더라. 과하긴 한데 진짜 배꼽 잡고 웃을 수 있을 만한 컨텐츠였긴 해요. 거리면서 웃기는 했었어. 진짜 너무 재밌긴 한데 맞아요. 잘했다. 잘했다. 그때 하길 잘했다. 그때 하길 잘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맞아요. 지금 할 수 있는 컨텐츠는 좀 이런 방법으로 소통하는 것도 전 참 재밌는 것 같고. 맞아요. 근데 또 이렇게 우리가 라디오 컨셉으로 둘이서 이렇게 얘기 사연도 공감해주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약간 2MC도 좀 잘 볼 것 같지 않아? 내가 한번 얘기했잖아. 한번 같이 한번 뭐 해보자고. 그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워낙 혼자 이때까지 하셔서 왜냐면 혼자서도 충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네, 혼자서 충분하긴 한데 오빠랑의 케미도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왜냐면 약간 이런 진지한 얘기할 때 다양한 이런 공감대를 만들 수 있으니까 좀 첫 번째 의견에서 살짝 부딪히는 게 있었죠. 첫 번째 사연에서. 그렇죠. 그렇기는 했죠. 그래서 그것조차 좋은 토론이었다. 맞아요.
어쨌든 네 여러분들 이번 저희 해프닝 신곡을 듣고 가슴 한 구석이 시렸다 한국 하시는 사람들이. 분들 네. 네? 네, 하세요. 가슴 한 구석이 시렸다 라고 한다면 당신은 삐빅 정상입니다. 찬바람 코로 들어 마시며 들숨에 한번 날숨에 한번 그러니까 해프닝 인 거죠. 아, 이거 할 때마다 재밌어. 그치? 들숨에 한번 날숨에 한번 해프닝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오늘 또 라디오 컨셉에 맞게 클로징도 DJ스럽게 해보려고 합니다. DJ 수윤 씨. 네네 네, 알겠습니다. 준비한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주제와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 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동진 평론가님이 영화 조제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에 대해 쓴 칼럼의 마지막 두 문단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라이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고품격이죠? 좋네요. 그렇죠. 고품격이고 진짜로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아주 적절한 코멘트인 것 같아요. 모든 이별의 이유는 사실 핑계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긴 사랑 자체가 홀로 버텨내야 할 생에 고독을 이기지 못해 도망치는 데서 비롯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게 어디 사랑에만 해당되는 문제일까요? 도망쳐야 했던 것은 어느 시절 웅대한 포부로부터 숨었던 이상일 수도 있고 세월이 부과하는 책임일 수도 있으며 격렬하게 타올랐던 감정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결국 번번이 도주함으로써 무거운 짐을 벗어냅니다. 그리고 항해는 오래오래 계속됩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가 도망쳐온 모든 것들에 축복이 있기를,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구박함도 시간이 용서하기를, 결국엔 우리가 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삶의 뒷모습도 많이 누추하진 않기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네, 또 만나요. 악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굿나잇.